오늘의 한마디 준비해 보았습니다. 종목의 주가 하락의 사유가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제지표 혹은 외부적인 요소라면 모니터링 종목이 하락 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공략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결국 기업의 본연의 가치인 실적으로 귀결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오투정 스페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건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복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지 말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소부장 분야는 전국종도 있고 후공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워낙 산업의 범위가 넓고 종목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드리거나 이야기 드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런 종목들을 갖다 보유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각 종목마다 구성한 이유와 사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 GS 리테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홀딩 하면서 이제는 수익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휴가 가는 시즌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수기 때 거래해 볼 만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리포트 내용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일단 내수부터 시작을 하자. 요즘 인기가 많은 게 전력하고 전력 설비 뭐 이런 거 전선 관련된 줍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가온전선을 갖다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건 보유 중이고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력이나 뭐 전선 관련된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고를까? 다 가져가고 싶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복으로 가져가다 보면 그 와중에서도 소외되는 것도 소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가져감으로써 회전율을 높여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력 관련해서는 가온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대원전선 뭐 두고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정도를 골라야지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성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흐를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관련된 특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리포트 드렸던 게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교촌 F&B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직 이거는 매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62 이동평균선 가는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요즘 오투정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된 게 현재까지 있나요? 없죠. 자, 로봇 관련돼서는 뉴로메카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 진행 중입니다. 물론 분할 매수 저도 1회 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회, 3회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 가장 긍정적인 것은 61일평이 선형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하방보다는 일단은 상방 지향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구간 윗단까지 우리가 보고 가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전율을 높여가겠죠. 자, 그러면 유료메카를 또 우리가 수익 실현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 포트폴리오로 뭘 들어가면 좋겠어? 또 로봇 관련된 거 하나 또 찾아보면 좋겠죠. 그 중에서 눌림이 있다. 눌림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빼놓고 좀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그 포트폴리오만큼 비중은 비워두는 것도 때로는 미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너 그쪽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요. 3일제약 제약 관련돼서는 물론 제가 셀트리온을 보유 중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거 말고 우리가 유한여행 털고 나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입대하신 분도 괜찮고 입대하신 분도 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홀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수익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직 매수를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포트폴리오에다 엑셀 시트라든지 종이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신성 ST, ESS, 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봐줘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신성 ST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설사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수주 받아놓은 내용들, 그것들 저는 충분히 진행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줄 건 봐주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트폴리오로 이야기 드렸고요. 아직 매수 안 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눌리고 들어오잖아요. 다행히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눌림이 들어오는데 적정한 구간에 들어오는 구간에 매수 포인트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특히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IRA 수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 ESS 업체는 그거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죠. 실제로다가 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SMR을 짓던 뭐 대형을 만들던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거 하나 완공하는데 거의 10년씩 걸리거든요. 계획 잡아야죠.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매출이 발생되는 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름 그래도 가치적인 개념으로 해서 쌀 때 사서 약간 높을 때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바라보고요. 일단은 ESS 관련돼서는 지금 상당히 수요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보조로 다 항상 따라붙는 게 뭡니까? 바로 전력 안정성 있는 공급을 위한 ESS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 뭐 수주잔고가 3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또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은 기업이 수주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EPS라든지 우리가 2025년 가이던스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낮은 구간에 매수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면 기다려줄 만하다. 다행히 파형도 이렇게 가고 있는 파형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형이 들어오는 때도 때론 있다 하면 그건 또 즐기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포트폴리오에 저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인쇄회로기판인데요. 인쇄회로기판에는 심텍, 대덕전자, 고려서키트, TLB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심텍이 가장 넘버원이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 들어오면 매수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텍하고 저는 코리아서키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 아니면 코리아서키트 이것도 지금 매수 포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리아서키트가 오늘이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오두정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도 양봉 들어오면 그때는 매수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택이나 코리아 서큐트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심택이 더 우선이다. 코리아 서큐트는 2025년 가이던스가 좋은 거고요. 그 점을 생각하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회원 씨, 저는 이거 뭐 눌리고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부터 모니터링 들어갈 거고요.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참 눌려 들어오는 이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겠죠,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체크하시면서 한번 복귀를 해보면서 우리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대 음봉이 하나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며칠 더 음봉이 두 방, 세 방은 더 터지고 그리고 양봉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일단 원익 QNC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아테크, 예, 저게도 위성이죠? 이거 좀 다른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야기 드렸으니까 어쨌든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도 위성 분야가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용화되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인텔리아테크 저기도 위성 안테나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고요. 우리가 성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우리가 3분기 때, 이제 1분기, 2분기에 해야 될 스마트폰 관련주가 있고요. 3분기에 해야 될 스마트폰 관련주가 있다면 애플향은 3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향, 중국향, 애플향 매출을 다 가지고 있다. 목표 주가는 이제는 컨센서스는 4만 원이더라. 우리는 그런데 3만 원 요 이상 구간에서 한번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LG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BH 쪽에서 너무 사실은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100% 이상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야는 사실 BH 부분은 좀 아니긴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조금 차익물 나오게 되면 어디로 올까라고 생각하면 애플 아이폰 관련 수혜주 저하전자를 또 빠뜨릴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산기업에 대한 또 우리 포트폴리오죠. 사실 다른 것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와 뭐 다 좋죠. 자, 그러나 이 녀석들은 달리는 녀석들이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 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를 스윙 거래하는 방식에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저점 구하니까 매수는 이건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시그널은 좋네요. 근데 오늘은 매수 안 합니다. 저는 예, 그건 잘 알고 계시고 기존에 이선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30%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움직임을 확인해 가면서 더 체크를 하고 물량을 더 담을지 안 담을지 어쨌든 22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에 들어올 때 분할 매수를 잘해주는 건데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 일단은 지켜봐야죠. 무적장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해버 사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주가가 222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올 만한 사유가 거의 없죠. 일단 3분기, 4분기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현대오토해버가 결국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현대 관련된 IT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보면 뭐 이 저점 구간은 좀 싼 거고 어쨌든 이때 한 번은 즐겼고 이거 두 번째 즐겨야 되는데 일단 이건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221 이평까지 내려와줘야죠. 하단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제 거래하셔서 알 거예요. 60일 이동평균선 저는 이 따라 붙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 준비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갖다 꾸준하게 체크해 가면서 포트폴리오 하나씩 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또 하나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가면 새로 또 넣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저도 한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해 볼 만한 거, 우리가 앞으로 좀 담아 볼 만한 거, 이미 뭐 보유하고 제가 가고 있는 것들 이야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 가지고 같이 한번 더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한 섹터가 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도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것도 넣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텔레칩스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빠뜨린 건 팹리스 업체, 칩셋 미디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노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이쪽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뭐 그거 굳이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좀 길게 보고 간다라고 하면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된 팹리스죠. 그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반기 가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아보고 수익성을 즐겨볼 만한 내용들은 이 정도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는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 채널에 영상이 인기가 많구나라고 하면서 또 노출도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좀 참조하셔서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페셜 리포트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